다음은 이제 포스코 DX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포스코 DX를 사셨던 가격이 38,914원입니다. 그러니까 38,000? 네, 38,000원이니까 지금 49,000원이잖아요.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시고 있고 비중도 상당하세요. 지금 30%를 들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앞자리가 바뀐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기하고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가지고 계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고 이게 6만 원 넘었던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그러네. 그런 모습인데 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DX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중장기는 생각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코 DX가 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과 함께 엮여서 움직이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공장을 늘려나가고 캐파를 증설을 할 때 포스코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자동화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렇죠. 포스코 DX가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2차 전지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공장 만들면 거기다 그렇죠. 기계는 넣으니까. 네. 예. 어찌됐든 2차전지 사업의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하는 역할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엮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미스터 마켓에서 요때 한번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또 매매 일지를 가져왔었어요. 그러면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접근했었던 거 한번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때 수급이 워낙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이때 당시에는 또 가장 상승폭이 컸었거든요. 진짜 많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매매일지 가져와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저는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들이 약간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최근에 제가 11월 30일쯤 될 거예요. 11월 30일쯤에 제가 LNF를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LNF를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2차전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잖아요. 2차전 종목군들이 많은데 왜 제가 굳이 이제 LNF를 추천을 드렸을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약간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예로 들어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이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보게 되면은 매물대를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을 다 삼켜내지 못하고 힘이 더 이상의 큰 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살짝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갭으로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긍정적이었죠.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언가 이제 그룹주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살짝 그저께 올라왔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종목들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LNF를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월 30일 날에 추천을 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저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LNF를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가 되어버렸구나. 당분간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막 끌어올려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캐파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잡는 그러한 시기는 분명 올 텐데 그 시기가 내년쯤 언제쯤이 될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수익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떠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지금 단기 매물 저항선을 형성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5만 원대의 단기 매물 저항선을 형성을 해버렸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4만 원 초반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겠죠. 지지를 보여주는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혹시나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가 이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점에서 매물 저항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 추세를 하락으로 잡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포스코 DX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저점 이탈하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한 차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 확정 지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약 한 44,000원, 5,000원 요 구간에 자리를 한번 잡겠죠. 121선 구간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재매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1선 구간에서 지지해주면서 올라갈 만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는 재매수를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를 해주는데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시장이 꺾이면서 2차전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그럼 포스코 DX는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무언가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정리하시고 121선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 보여주면서 수급을 받아주면 그때에는 재매수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가 이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 후에 향후에 재매수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절 후 재접근 그 가격대는 44,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 자리를 잡을 때 수급이 유입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때 재매수라고 하니까 우선은 입절하시고 다음을 한번 도모해 보시죠. 네. 이번